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기업입니다. 시큐리티 매터스 티커명은 SMX인데요. 네. 바로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 SMX는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아, 그렇죠. 주식 차트가 아니라 무슨 심전도 그래프를 보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죠. 맞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가가 무려 99% 폭락하면서 월스트리트에서 올해 최악의 주식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았던 기업이잖아요. 그랬었죠. 99% 하락이면 이건 뭐 조정이 아니라 거의 소멸 수준인데요. 그런데 정말 불과 몇 주 만에 주가가 수직으로 솟구치면서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죠. 최저 3달러 근처까지 갔던 주식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40달러를 돌파했으니까요. 와. 이런 움직임은 일반적인 주식 시장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극적인 반전, 이 말도 안 되는 주가 움직임 뒤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구독자 여러분에게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보기 좋게 포장된 함정일지, 네. 여러분과 함께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이 어떻게 그 지독한 바닥까지 추락했는지 그 암울했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전문가님, 99% 이상 하락했다는 건 사실상 뭐 투자금이 전부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52주 최고가는 약 6만 6천 달러인데 최저가는 3달러대였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주식 병합 때문에 생긴 데이터 오류에 가깝긴 합니다만 아, 그렇군요. 그래도 그만큼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한 해였다는 증거겠죠? 도대체 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닥친 거죠. 퍼펙트 스톰이요? 붕괴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무 상태가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서류상 매출이 사실상 0에 가까웠어요. 잠깐만요. 매출이 0이라고요? 기술 기반 성장주들이 적자인 경우는 많이 봤지만 아니 상장된 회사가 매출이 0이라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수익이 없는 프리-레비뉴 단계의 바이오 기업과 비슷한 상태였던 겁니다. 아, 그런데 돈을 못 버는 것과 별개로 나가는 돈은 엄청났습니다. 1년 순손실이 무려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에 달했죠. 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겁니다. 버는 돈은 없는데 1년에 600억씩 까먹고 있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바로 규제 리스크였습니다.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여러 규정을 위반하면서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아, 투자자들한테는 그 상장 폐지 경고라는 단어가 거의 뭐 사형 선고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망하는 것과는 또 다른 공포죠. 내가 가진 주식이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신호니까요. 맞습니다. 그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썼던 방법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는데요? 바로 끝없는 주식 희석입니다. 당장 회사를 운영할 현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싼 값에 새로운 주식을 찍어서 시장에 내답한 겁니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매일매일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느낌이었겠어요. 그렇죠. 내 지분율이 계속 줄어드니까요. 이걸 금융용어로 죽음의 소용돌이, 즉 데스 스파이럴이라고도 부릅니다. 죽음의 소용돌이. 주가가 떨어지니 더 많은 주식을 찍어내야 같은 돈을 조달할 수 있고 주식이 더 많이 풀리니 주가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 8대1 주식 병합, 즉 역분할을 단행했지만 시장은 이걸 그냥 인공호흡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 이제 정리가 되네요. 돈은 전혀 못 벌고 빚만 쌓여가는데 나스닥에서는 계속 경고장 날아오지. 회사는 돈 없다고 주식 계속 찍어내서 주주들 뒤통수 치지. 이러다 정말 상장 폐지되겠다 싶어서 모두가 도망쳐버린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의 상태였군요. 네, 그랬던 거죠. 그렇게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11월 말부터 갑자기 로켓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며칠 만에 1000% 넘게 급등하면서 140달러 선까지 돌파했는데요. 이 죽어가던 회사에 대체 무슨 심폐소생술이 들어간 거죠? 시장의 의심을 한 번에 확신으로 바꾼 아주 강력한 세 방의 펀치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세 방의 펀치요? 첫 번째 펀치는 두바이에서 열린 귀금속 컨퍼런스 DMCC에서 나온 결정적인 기술 증명이었습니다. 기술 증명. 보통 이런 행사에서 하는 기술 시연은 그냥 멋진 영상 보여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엔 뭐가 달랐던 건가요?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SMX는 자사의 핵심 기술인 분자 마킹 기술을 라이브로 시연했어요. 라이브로요? 네, 자기들 마커를 삽입한 금을 사람들 눈앞에서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녹였습니다. 와, 그리고 그 녹은 그물을 다시 굳혀서 금괴로 만든 뒤에 전용 리더기로 스캔해서 그 안에 심어놓은 마커 정보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걸 보여준 겁니다. 와, 금을 녹여도 추적이 가능하다고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시연이 아니네요?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러시아 상금 제재 같은 지정학적 이슈가 클 때는 그 의미가 엄청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돈 세탁, 출처 세탁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아요. 업계의 오랜 난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 기술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한 방에 정말 강력했네요. 그럼 두 번째 펀치는 뭐였나요? 바로 6개의 굵직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거의 동시에 발표한 겁니다. 6개나요? 네, 싱가포르의 국책 연구기관인 ASTER부터 오스트리아의 재활용 시스템 대기업 레드웨이브, REWBAV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관 및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고 발표했죠. 잠깐만요. 근데 이런 파트너십이라는 게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는 수준의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나요? 많은 어려운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기대감만 주고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물론 당장 수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계약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그널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국책 연구기관이 검증도 안 된 기술에 자기들 이름을 빌려주진 않거든요. 아, 그건 그렇겠네요. 이건 우리 기술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가 단위 프로젝트나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이다 라는 강력한 제3자 보증수표를 받은 셈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아하, 신뢰의 문제였군요. 우리 말만 믿지 말고 이 기관들을 믿어라. 이 메시지였네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펀치가 이 모든 것에 활용점정을 찍었겠군요. 네, 바로 1억 1,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와, 1,500억? 타겟 캐피탈이라는 투자사와 주식 구매 계약 EPA를 체결하면서 당장의 파산 위기, 즉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술을 상용화할 실탄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그야말로 열광한 겁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첫째, 두바이 시안으로 우리 기술 진짜 됩니다. 라고 증명하고, 둘째, 파트너십 발표로 이 기술을 사겠다는 고객들도 줄을 섰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계약으로 이 모든 걸 실행할 돈도 마련했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딱 찍은 거군요. 네, 의심의 여지를 없애버린 거죠. 이 분자 마킹 기술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데요. 바코드나 RFID 태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기술의 핵심을 좀 더 파고들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려면 먼저 증명 경제, 그러니까 프루프 이코노미라는 더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증명 경제요? 네, 과거에는 공급망이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였습니다. 납품업체가 이건 스위스산입니다 라고 적힌 서류를 주면 그걸 그냥 믿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의 출처와 이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증명 경제군요. 믿어줘가 아니라 보여줄게의 시대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SMX의 분자 마커는 바로 이 증명 경제의 핵심 무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화학적 마커를 원재료, 그러니까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그 자체에 직접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재료 자체예요? 네, 비유하자면 제품에 고유한 DNA를 심는 것과 같죠. 그럼 이 기술의 진짜 경쟁력, 다른 회사들은 따라할 수 없는 기술적 해자, 모트는
뭔가요? 이런 추적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핵심적인 기술적 해자는 바로 공정 생존성, 즉 Process Survivability라는 개념입니다. 공정 생존성. 네, 경쟁 기술, 예를 들어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 같은 회사의 생물학적 DNA 마커는 고온의 재련 과정이나 강한 화학 처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생물 기반이니까요. 아, 열에 약하군요. 그렇죠. 하지만 SMX의 무기화학 기반 마커는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도 강산성 용액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와,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공정 생존성 때문에 재활용되거나 다른 형태로 가공되어도 끝까지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이 녹아서 옷의 섬유가 되어도 그 섬유 안에 심어진 마커는 그대로 남아 나는 원래 재활용된 플라스틱이다 라고 증명해 주는 거죠. 아,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기존 기술이 제품 겉에 붙이는 이름표였다면 이 SMX 기술은 제품 자체에 새기는 문신 같다는 말씀이시죠? 와, 그거 완벽한 비유입니다. 제품이 녹아서 다른 모습이 되어도 그 문신은 그대로 남아 나는 원래 누구였다고 말해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름표는 떼어낼 수 있지만 문신은 그럴 수 없죠. 이게 바로 비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재활용, 증명, 분쟁 지역 광물여도 판별, 심지어 유기농 목화나 공정무역 커피 원두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이유입니다. 와, 이렇게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에 대규모 자금 조달,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정말 완벽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요. 그런데 왜 일부 분석에서는 여전히 이 주식에 초고위험 딱지를 붙이고 심지어 주가 전망을 1.8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 98% 이상 폭락할 수 있다고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이 좋은 이야기들 뒤에 우리가 못 보는 뭔가는 숨어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SMX에는 여전히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리스크요.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칭찬했던 그 1,5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의 이면입니다. 바로 희석의 덫 딜리우션 트랩이죠. 희석의 덫이요? 아니 돈이 들어온 건데 그게 왜 덫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1억 1,150만 달러는 누군가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한 돈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발행해서 넘기고 그 투자사는 그걸 즉시 시장에 파는 방식입니다. 네. 일종의 주식담보 신용대출과 비슷해요. 잠깐만요. 그럼 회사는 현금을 얻지만 그 대가로 시장에는 계속 새로운 주식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럼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회사를 나락으로 보냈던 죽음의 소용돌이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불시인 셈이죠. 아, 만약 회사가 실질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찍어내는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다시 폭락하겠네요. 그렇죠. 회사는 생존을 위해 돈을 끌어다 쓰지만 그 행위 자체가 주가를 짓누르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결국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거군요. 회사가 돈을 다 쓰기 전에, 그리고 주주들이 희석을 견디다 못해 떠나기 전에 진짜 돈을 벌어야만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리스크, 여전히 냉혹한 재무 현실과 연결됩니다. 이 모든 호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미 있는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도요? 네. 지금 맺은 파트너십들을 실제 매출 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에 직면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현재의 주가 그 자체입니다. 주가 자체요? 현재 주가는 미래의 모든 장밋빛 전망을 극단적으로 당겨온 상태입니다. 실적이 조금이라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거품이 순식간에 꺼질 수 있는 나노캡 주식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광산, 재련소, 재활용 시설 곳곳에 전용 리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기계가 있어야 읽으니까. 이 막대한 하드웨어 설치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큰 과제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죠. 마커가 보급되지 않았는데 누가 리더기를 설치할 것이며 리더기가 없는데 누가 마커를 사용하려 할까요? 아,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 돈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군요. 확보한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주주들이 주식 희석을 견디다 못해 떠나기 전에 이 멋진 기술로 실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는 거네요. 네.
만약 그 경주에서 진다면 다시 99% 폭락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SMX를 깊이 파헤쳐 보니 이 기업은 정말 두 개의 얼굴, 야누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쪽에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과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빛나는 얼굴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최악의 재무 상태와 주주들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희석 리스크라는 어두운 얼굴이 공존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모든 공급망이 신뢰가 아닌 증명을 요구하는 증명경제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탄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죠. 네.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잠재적인 거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 특히 자금과 실행의 문제를 넘지 못하고 거대한 기대감 속에 투자자들을 위협하는 투기적 종목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결과만 남은 뭐 아니면 도의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SMX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망의 미래를 바꿀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위험한 거품일까요? 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